이게 말이 돼? 이거 어떻게 이겨? 이게 질럿이요 저글링보다 많습니다. 죽어라! 이게 맞습니까, 홍진호? 엘리를 시켜버렸어요. 와, 진짜. 매너가. 다 죽어라! 오, 뭐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진호입니다. 네, 오늘 어떤 게임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기 왔는데요. 보니까 뭐 포커도 있고요. 제가 잘하는 거죠. 일단 저 혼자 뻘쭘하니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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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 분 좀 닮으신 것 같아요. 그런 소리를 가끔 꽤 듣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각자 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화시스템에서 해외 사업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백년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화시스템 마스 사업단에서 해양 위성 통신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이진관 대리입니다. 일단 뭐 굉장한 일을 하시는 두 분이 여기 오셨는데 이렇게 3명의 조합 뭔가 좀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지키려고 저희 불러셨는지. 레전드를 모신 만큼 저희가 스타크래프트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폭풍저그를 사실 뭐 은퇴한 태물인데 말이죠. 제가 은퇴한 지 한 10년 넘었거든요. 예. 하지만 뭐 클래스는 있으니까. 그렇죠. 클래스는 살아있죠. 시작하기 전에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게임 방송인 김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높은 퀄리티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럼 닉네임. 우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뭐 모르면 간첩이죠. 폭풍저그 홍진호입니다. 저는 판교 임요한이라고. 뭐라고요? 판교 임요한이요? 정신적으로 데미지를 살짝이라도 드리기 위해서 판교 임요한으로 닉네임을 지어봤습니다. 사실 뭐 임요한 선수가 요즘은 완전 썩었거든요. 대한민국 주입식 교육의 힘을 보여주고자 주입식 토스로 닉네임을 정하게 됐습니다. 너 그냥 요거 해. 외워서 왔다는 얘기잖아요. 왕초보 빌드 치니까 토스 빌드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코너 폭풍저그를 이겨라를 준비하신 만큼 폭풍저그가 여전히 살아있구나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당연히 핸디캡을 준비를 했어요. 핸디캡 뽑아보시고. 좋은 게 나온 것 같습니다. 맞네요. 2대1인데 2분 뒤에 시작을 한다고요? 이름 어떻게 이겨? 이거 못 이겨? 2분이요? 일단 하나 더 뽑아보죠. 자유선택권? 저기 있는 핸디캡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돼요. 다 펼쳐놓고 가장 센 걸 뽑을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인구수 제한. 한 100 정도로 정해도 50 정도 괜찮을 것 50이요? 같네요. 네네. 장난해요? 1분간 모의 탐전. 이거랑 왜냐면은 겹쳐지면 이거 어차피 못해. 사실 이 정도 핸디캡이면 거의 주작이거든요. 사실 뭐 무조건 이기겠다라는 그런 마인드인데 수송 기능 사용 금지. 약하네요. 그 정도의 개념을 쓰시네요. 네네. 특정 유닛 사용 금지. 드론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러면 진짜 댓글 달릴걸요? 네가 인간이냐? 요 중에서 하나 뽑아주시면은. 전장 상황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보는 거거든요, 상황을. 1분간 안전. 제 눈을 뽑아버리겠다. 네. 사실 여기서는 이현이 와도 못 이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못 이겨요. 어쨌든 뭐 준비하신 거니까 경기에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렛츠고! 화이팅! 자, 2분간 홍진호 선수는 게임을 플레이할 수가 없습니다. 야, 너무 심한데? 그 위치도 여기에요. 그리고 게임을 했더니 2시고요. 주입식 토스입니다. 판교 임요한. 이분 안 지났나요? 20초 지났습니다. 40초. 야, 벌써 이러다 마린 나오겠습니다. 자, 잠시 후 마린 나오겠습니다. 대리님 과장님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배운 근데 대로 하기 바빠요. 지금 보세요. 입구 찾기 바쁩니다. 이거 진짜 이거 이길 수가 있는 건가요? 게임하고 싶다. 3, 2, 1, 고! 아우. 지금 보세요. 우리 주입식 토스. 돈도 잘 모아놨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이거 한 번에 짓잖아요. 오, 요런 식의 투베럭. 지금 이 시간에 스포닝이 들어갑니까? 아니, 홍진호. 입구 3개 노는 거 뭐예요? 5개. 이 친구도 좀 옛날 같지가 않은데요? 자, 질러 3개. 자, 드론 잡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 자, 피해 꽤 좋습니다. 둘. 자, 그리고 마린도 갑니다. 너무 불리한데? 자, 이렇게
자, 과장님 스템 쏘고 오히려 체력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싸워줍니까? 자, 컨트롤 좋습니다, 홍진호. 폭풍저그에게 좀 알려주면 질럿 8마리 있어요. 이게 말이 돼? 이거 어떻게 이겨? 이 질럿이요 저글링보다 많습니다. 자, 여기서 오! 메디가 당황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이런 오히려 근데 메딕 붙었어요. 메딕 붙었어요. 홍진호. 와. 이겁니다, 이거. 끝나겠는데요? 무슨 암전이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 그냥 상대도 안 되는데요? 이거 방송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야, 오늘 약풍 미풍입니다. 폭풍이 아니에요. 자, 홍진호 화이팅! 해처리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버로는 왜 하는 거예요? 자, 지지 경기 마무리되면서 자, 직원분들의 멋진 승리 나왔습니다. 이분이 너무 심해. 이분 너무 심하네 이게. 제가 볼 땐 이걸 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괜찮은 건가요? 사실 이거는 완벽한 완승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개사기라고 할게요. 좀 화가 날 것 같은데.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막다 끝났어. 뭐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럼 저희가 암전만 걸고 다시 한번 플레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들어왔습니다. 자, 9시에 위치한 주입식 토스. 자, 홍진호 선수가 6시. 자, 12시 판교 입료한 선수가 이 지역. 상대방의 기지를 정찰까지 성공하는 홍진호. 자, 투베럭, 마린, 그리고 엠베까지. 아니, 이분들은 정말 공부한대로만 하시는데요? 아니, 이거 외우신 것 같아. 이거 순서를 앞 경기랑 똑같아요. 그 저그가 어떤 걸 할지 예상을 좀 하고 계신가요? 이제 한번 보려고요. 근데 못 볼 텐데요. 그러네요. 그렇게 멋있진 않네요, 지금 이 빌드. 초짜들 데리고 홍진호 선수 이렇게 이겨도 제가 볼 때 명예로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기면 장땡입니다. 공군 나옵니다. 두 분 말씀드릴게요. 비행기 나와요. 어떻게 막을 겁니까? 어떻게 봤죠? 포토캐논! 죽어라! 야, 어떻게든 이기려고. 이게 맞습니까, 홍진호? 예, 마린이 도와줘야죠. 말이 필요해요, 말이. 자, 이런 프로브가 남아있는 게 없고요. 자, 마린이 왔지만 이미 많이 늦었고. 자, 콩탈리스크 들어가서 이거 계속해서 속아내고 있습니다. 오, 컨트롤 살아있는 홍진호. 일하셔야죠. 암전 언제 쓰실 거예요? 암전 있는 걸 깜빡했어요. 말이 필요해요, 말이. 프로토스가 거의 끝내놨고요. 오, 컨트롤. 이야.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지금 완전 쓰세요. 조금 더 결정적인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저 결정적으로 죽고 있는데요? 암전. 오케이, 암전. 네. 자, 1분입니다. 딱 좋다. 위치 좋다. 자, 홍진호 지금 이 와중인데 보세요. 프로게이머들. 병력이 나오고 있어요. 안 보이는데 병력이 나오고 있죠? 끝났습니다. 자, 1분 지났고요. 자, 토스 먼저 끝내고. 일단 한 명은 나가기 직전이고요. 자, 끝내겠습니다 이제. 자, 이거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엘리를 시켜버렸어요. 와, 진짜. 매너가. 야, 팀플에서 굳이. 아니, 건물을 다 부셔버리는 거 이거 매너 아니거든요? 다 죽어라! 옵저버도 못하게 지금 다 잡아버렸습니다, 홍진호.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이렇게 취지가 나왔고요. 홍진호 선수가 이번 경기를 승리합니다. 역사의 길남을 명승부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사연이 들었습니다. 초보에게 최해처리 뮤탈이 이게 소위 최적화 빌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는 게 맞습니까? 앞에 게 뭐 날아가지 않는 이상 앞에 제가 진 게 나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이겨야겠다. 일단 그런 마인드가 너무 컸고요. 과장님은 어떠셨어요? 다시 한번 이제 홍진호 선수님의 클래스를 느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아닙니다. 네, 훈훈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사실 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 그때 사실 지긴 했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분 말 좀 하시는데요? 좀 재수없네요. 예. 네, 저희가 앞서 좀 간단하게, 뭐 간단하게 아닌가요? 어쨌든 좀 몸을 풀어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토크에 앞서가지고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럼 뒤에 화면을 보시면 스타크래프트 과몰입 토크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오, 기상! 네. 실제 전장에서 일단 가장 강한 유닛을 하면은 저글링, 마린,
질럿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셀까요? 제가 봤을 땐 질럿이지 않을까. 압도적으로 질럿이 제일 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사실 뭐 일단 가격도 가장 비싸고 또 HP도 굉장히 많고 공격력도 제일 세거든요. 그래서 질럿이 제일 싸죠. 저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또 저글하는 종족을 하고 있잖아요. 저글링이 사실 하나하나로 보면은 약해요. 하지만 저글링이 좀 모이고 그 친구를 어떻게 컨트롤하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 바뀌거든요. 성능이. 제 손을 믿기 때문에 전 저글링을 가장 좋아합니다. 네. 네, 판교 임요한이다 보니까 테란 유닛 중에서 꼽자면은 사실 전 고스트. 고스트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고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로킹. 그쵸, 은신. 소위 말해서 이제 거의 순간적으로 투명 인간이 되는 거죠. 그쵸, 얼마나 멋있습니까? 핵을 유도해서 하나의 유닛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대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또 제가 알기로는 고스트가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모든 전 유닛 중에서 시야가 거의 제일 넓습니다. 네, 시야가 가장 넓어요. 눈이 좋은 친구거든요. 저도 주입식으로 스타크래프트를 좀 공부했다 보니까 태사기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더라고요. 태사기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근데 사실. 네. 왜 태사기일까라고 찾아보니까 대표적인 지상 유닛 중 사기적인 능력으로 꼽히는 게 시즈 탱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걸어가면서 쏘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네, 네. 걸어가면서 쏘는 데다가 심지어 모드까지 전환해가지고 더 멀리, 더 강력하게 쏠 수 있는 그런 유닛이다 보니 아무래도 시즈 탱크가 제일 세지 않을까. 컨트롤을 함으로써 가장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종족이 테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태사기란 말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글링이 생존에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네, 버로우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아, 보로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아, 그럼요. 눈에 띄지 않으면 사실 공격당할 이유가 없죠. 저는 질럿. 질럿. 질럿에 한 표를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질럿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도 뛰어나고 발업까지 하면 기동성까지 확보되기 때문에 또 피통도 제일 크고 그렇죠. 여러모로 제일 안전하고 생존율이 높지 않을까. 모든 유닛이 사실은 뭐 어떻게 플레이하냐에 따라 가지고 가장 생존율이 높다 뭐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건 뭐 답이 없지 않습니까? 저글링도 결국은 초반에 느리다가 발업을 눌러주면 빠르고 질럿도 발업이 있고 테란도 뭐 스팀팩 공방업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실제 이쪽 하나 시스템에서도 우리 병사들을 좀 더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뭐 그런 기술들이 좀 뭐 만들어지고 있나요?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워리어 플랫폼이 그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워리어 플랫폼. 오. 각각의 어떤 마린들을 봤을 때 뭉치면 세지고 그죠, 서로 그죠. 소통이 되면 좋아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서로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좀 더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줌으로써 각각의 군인 한 분 한 분의 그 생존력과 전투력을 좀 높여줄 수 있는 플랫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주신 워리어 플랫폼이 약간 개개인 병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체계라고 하면은 전차나 장갑차, 예를 들어서 시즈 탱크에 적용될 수 있는 통합 전장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합 전장 시스템이요? 네, IVS라고 하는데요. 이게 Integrated Vetronics System. 그게 어떤 시스템인지 좀 더 편하게, 좀 더 간결하게.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제 통합 전장 시스템이라면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 같긴 한데 탱크 안에 보면은 뭐 각종 센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뭐 레이더도 있고. 그 많은 센서들을 하나로 통합해주는 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장갑차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각각의 사격 통제 장치, 지휘 통제 장치, 통신 체계 이런 게 이제 따로따로 구현이 돼 있다 보면은 운용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통합된 정보를 보는 게 아니라 각각 이 화면 봤다가 저 화면 봤다가 정보의 통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걸 하나로 합쳐줌으로써 이제 운용자가 화면 하나만 보면 주변 환경을 이제 종합적으로 인지를 할 수 있고 보다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최고의 내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장비를 업그레이드 해주고 더 좋게 만들어주고 이런 게 이제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공중 유닛. 아. 이건 약간 배틀 크루즈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화 시스템에서 배틀 크루즈를 만들 수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최강이거든요. 전 세계 최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전 세계 최강. 그죠. 예.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언젠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제 전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드랍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드랍을 좋아하다 보니까 수송선이 제일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실제 이쪽 일을 하시는 두 분은 또 생각이 또 다를까요? 수송선도 엄청 중요할 것 같고 뭐 현대전에서는 사실 정보가 많은 사람이 또 거의 승패를 맞아요. 좌우한다고 할 수 네. 있을 만큼 정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많은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감시 정찰 자산인 오버로드나 옵저버 옵저버. 네, 이런 유닛을 좀 뽑고 싶고 타격을 한다면 저는 뮤탈리스크. 뮤탈리스크. 제가 또 뮤탈한테 호되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 좀 전에. 그렇죠. 뮤탈을 별로 좋아하는 캐릭터는 아니게 되었습니다만 이 모든 기능들이 다 합쳐진 그런 것도 혹시 나중에 개발이 가능할까요? 뭐 개발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하나의 플랫폼이 그 모든 기능을 가지게 되면은 너무 무거워지나요? 효율성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땐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잘하는 분야에 특화되게 전투기면 전투기, 정찰기면 정찰기. 구분해서 하는 게 더 빠르겠죠. 예. 사실 이 수송선들은 전부 인게임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뭔가 안 되는 것들인데 미래의 수송선은 어떤 느낌일까? 어떻게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미래 같은 경우에는 UAM을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에어택시.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 김포만 해도 저희 뭐 차량 정체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에어택시를 이용하면 뭐 서울 김포 10분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게 지금은 뭐 인원 수송, 에어택시 위주로 지금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지만은 향후에는 뭐 군용으로 물자 수송 또는 뭐 감시 정찰까지 폭넓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뭔가 좀 상용화 돼가지고 정말 공중에서도 막 택시 타고 다니고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어릴 때 항상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본 그 네네네. 그림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아 정말요? 아 이건 정말 좀 기대되네요. 에어택시.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네네. 꼭 애용하겠습니다. 네. 방어체계. 일단 뭐 게임 쪽으로 보면은 터렛, 포트캐논, 그리고 저것 이제 클로니가 있는데 성군 클로니와 스포 클로니 이런 게 있는데 현재 지금 하나 시스템에서는 개발되거나 아니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런 뭐 방어 시스템이 있을까요? 터렛. 터렛. 터렛과 유사한 유도무기 체계가 될 것 같은데요. 미사일이죠. 네.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기에 좀 친숙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제 대표적인 무기 체계인 아이언돔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언돔이나 무기 체계들이 무엇을 방어할지, 어디서 뭐가 날라오는지를 실제로 감시를 하고 그걸 파악해가지고 정확하게 쏴주는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는 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레이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시스템에서는 그런 레이더를 우리나라의 국방과학연구소랑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국군의 전투 체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국군의 어떤 눈이 돼주는 역할을 해주고 굉장히 있다고 중요한 합니다. 시스템이네요. 네. 혹시 그런 게 딴 데 막 수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나요 혹시? 뭐 하나 시스템에서도 아주 훌륭한 또 레이더 체계를 가지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뭐 중동 또 다양한 국가에 뭐 수출을 한 이력도 있고요. 아, 그래요? 실제로 수출을 논의 중이기도 하고요. K방 저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그 이유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정말 기술의 발전들이 정말 대단해요. 미사일 터렛은 360도 돌아가면서 보통 하나의 표적만 계속 쏘죠. 탐지하고 네, 추적하고 맞아요. 대응까지 하잖아요. 네네. 하나 시스템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 중에서 다표적에 대한 동시 교전을 할 수 있는 기술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오버로드 10마리, 20마리가 와도 그걸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하고 대응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도 저희 하나 시스템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또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스타 전장과 현실 속에서 이 대공 방어 체계가 왜 중요할까요? 일단 게임 속에서는 뭐 굉장히 심플하죠. 적들의 이런 공격과 기습을 막기 위해서 건설하거든요. 실제 현실도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요? 스타크래프트에서는 사실 적 항공기에 대해서만 대공 방어 체계가 구현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실제 전장에서는 직접적인 적 항공 전력뿐만 아니라 뭐 아까 말씀해주신 다양한 유도 무기들, 네. 미사일도 막을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미사일도 예. 많이 날아오고 실질적으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대공 방어 체계. 그런 측면에서 중요도가 아주 높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영상으로는 많이 접해봤지만 이렇게 해보면서 얼마나 이 상황 대처에 대한 인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있어서 우리 회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는 자리가 돼서 굉장히 기분 좋은 자리였습니다. 사실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초연결, 초지능, 그리고 초융합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하나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이 세계에서는 홍진호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감사합니다. 10년 만에 스타크래프트를 오랜만에 네, 연습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오늘 토크를 하면서 저희 뭐 스타크래프트 유닛이나 환경과 또 저희 실제 전장 환경을 연결해서 또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저는 수출 쪽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
어떤 포인트로 프로모션을 하면은 조금 더 이로울 수 있겠다. 우리 회사에 그런 아이디어도 많이 얻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오늘 올 때는 와서 그냥 뭐 게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너무 새로운 거예요. 새로고 내가 몰랐던 부분들도 많구나. 정말 우리나라의 이런 뭐 안보와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개발하고 만들고 일을 하는 한화시스템에게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돼가지고 정말 좀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마무리는 어쨌든 간에 서로 좀 응원하는 의미에서 두 분이서 홍진호 외쳐주시면은 제가 한화시스템 하고 다 같이 화이팅!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홍진호 한화시스템 화이팅!